기쁘고 감사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가슴 벅차고 설레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며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저을 겁니다. 우리는 어릴 적 우리 부모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너보다 잘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삶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기에 이 말은 언뜻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고 싶은데 지금 당장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아? 또는 지금 내 일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또는 맞는 말이긴 한데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전부 맞는 말씀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보죠. 일요일 저녁이 되면 다음날 출근을 생각하며 한숨부터 쉬고 괜히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금요일을 기다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얼마 안 되는 월급만 바라보고 꾸역꾸역 싫은 일을 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일주일에 5일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도대체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다시 태어날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삶,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하게 살며 나중에 먼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미소를 짓게 해주는 요술방망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무언가를 할 때 재미를 느낍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 과정을 즐깁니다. 마치 취미처럼 말이죠. 또한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빨리 아침이 오길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열정을 갖게 되면 그 일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한 새로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도전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돈, 명성,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삶이 기쁨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굳게 믿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다.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다. 미국에 성공한 한 사업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한다면 지금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짧지만 큰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아실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 중 한 명으로 많은 이들이 기억합니다. 그는 수많은 NBA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2번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그리고 여러 차례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야구선수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농구선수로서 뛰어난 능력과 달리 메이저리그도 아닌 마이너리그에서 그저 그런 평범한 선수로 생활해 나갑니다. 다시 농구 코트로 돌아오길 바라는 수많은 팬들의 기대와 협박 때문에 그는 다시 복귀하고 늦은 나이임에도 전처럼 아니 전보다 더 멋진 커리어를 쌓았고 40을 훨씬 넘긴 나이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처럼 위대한 선수도 농구장을 떠나서는 그저 그런 선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지. 그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린 답은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좋아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의 일부입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방법은 멋진 일이라고 여러분이 믿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계속 찾으십시오. 그저 그런 삶을 사지 마십시오. 진심을 다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멋진 우정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멋지게 발전될 것입니다. 계속 찾으십시오. 제발 그저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아, 내 말 다 알겠어. 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전혀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게 되겠어? 그거에서 밥이나 먹고 살겠어?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너 주제를 알아? 라는 핀잔만 듣지 않아도 다행이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반면에 세상은 아주 불공평하리만큼 어린 나이에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일찍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루어낸 엄청난 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온 돈, 명예, 그리고 인기가 우리가 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보통의 평범한 우리는 눈에 띄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제 경험담을 녹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일을 찾는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침실도 좋고 한적한 벤치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무엇을 좋아했었는지, 무엇에 흥미를 느꼈었는지, 무엇을 잘했었는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만들기를 좋아했다. 책을 또박또박 잘 읽었다. 축구를 잘했다. 친구들과 도시락을 모아서 맛있게 비벼 나누어 먹었다. 처럼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여러분이 받았던 칭찬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칭찬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너는 옷을 잘 입는구나. 너는 인사를 잘하는구나. 너는 사람을 잘 웃겨. 처럼 말이죠. 이것 역시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무언가 하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은 인간을 만들 때 최소한 하나의 재능은 꼭 주어서 세상에 내보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축구를 좋아했는데 지금 50이 넘은 나이에 축구 선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이분이 조기 축구면 모를까 프로 선수가 되는 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 클럽을 운영할 수도 있고 축구용품 관련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 유럽 축구 경기에 대한 평가나 해설을 담은 영상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에서 생각을 확장시켜 가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입니다. A4 용지 한 장, 볼펜 한 자루,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우선 A4 용지를 세로로 3등분 하십시오. 그리고 각 등분된 상단에 차례로 제목을 적습니다. 왼쪽 등분 상단에는 나의 장점, 가운데 등분 상단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마지막으로 오른쪽 등분 상단에는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나의 장점이라는 제목 아래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 내려가십시오. 제 경험상 신체적인 장점부터 적는 것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크다, 날씬하다, 잘생겼다, 손이 예쁘다 등과 같이 적어 내려가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니 그저 솔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생각나는 장점을 적습니다. 목소리가 좋다, 노래를 잘 부른다, 체력이 좋다 등처럼요. 다른 생각나는 장점을 계속 적으십시오. 친구들을 잘 사귄다, 인사를 잘한다, 관찰력이 좋다, 남 앞에서 발표를 잘한다. 다 적으셨으면 이제 가운데 면으로 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제목 아래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음식 만들기, 전화로 수다 떨기, 독서, 청소하기, 세차하기, 애봐주기 등 생각나는 대로 전부 적으십시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럼 다 적으셨으면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칭찬 제목 밑에 여러분이 들었던 칭찬들을 적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쓴다, 옷을 세련되게 입는다, 잘 웃는다, 정이 많다, 운동을 잘한다 처럼 적어내려 가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기억을 더듬어 가급적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다 쓰셨으면 각 제목마다 여러분이 쓴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씩 고르십시오. 저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나의 장점에서 발표를 잘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독서, 사람들의 칭찬에서 목소리가 좋다를 골랐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에서 교집합을 찾아 직업을 정해보는 겁니다. 강사가 될 수도, 작가가 될 수도, 책방 주인이 될 수도, 유튜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머릿속에서 어렴풋하던 것이 시각적으로 선명해짐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신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참고로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것보다 손으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글을 쓸 때 우리 뇌와 마음이 더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여행을 하게 되면 제 자신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제 자신을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곳보다 낯선 곳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제주도를 걸어서 일주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라 여행 중 아침마다 그 동네의 성당에 들러 기도하고 나서 길을 걷곤 했습니다. 첫째 날은 한림성당에서 출발해서 걷고, 둘째 날은 모슬포 성당에서 출발해서 걷고, 셋째 날은 서귀포 성당에서 출발해서 걷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걸으며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내 자신에게 물으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주도는 교회도 절도 많으니 여러분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물론 종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여정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분명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계발의 대부 나폴레온 힐이 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책의 내용 중 저에게 용기를 준 구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래전 한 위대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내려야만 하는 결정에 직면했다. 그는 그의 군대보다 수적으로 압도적이고 강력한 적에 맞서 출정을 했다. 그는 군사들을 배에 실었고 적국으로 항해했다. 적국 해안에 도착하자 군사들과 무기를 내린 다음 타고 온 배들을 모두 불태울 것을 명령했다. 전투를 앞두고 그는 군사들에게 말했다. 제군들, 불타는 저 배들을 봐라.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아서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승리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죽던가. 여러분, 그냥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